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 지방 흡입을 상담할 때 체크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이제 더운 날에는 환자분들이 팔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추출을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팔 지방흡입을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병원마다 각양각색으로 디자인이나 흉터, 수술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지방흡입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만 확인을 하고 병원을 결정하셔도 아마 수술 결과에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상완을 360도로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보거나 직접 상담을 가보면 모든 병원들이 다 팔 상완을 360도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팔 상완을 360도로 안 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팔 앞쪽에 있는 피부 바로 밑으로 굵은 혈관 2개가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완을 360도로 하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디자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 본 것인데, 디자인 범위를 보면은 디자인이 팔을 뒤쪽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병원의 디자인인데 약간 들고 찍었지만 디자인의 범위를 보면은 뒤쪽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진 같은데 디자인이 좀 지워지긴 했지만 디자인의 범위가 뒤쪽으로만 되어 있고 멍도 뒤에만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면 위주로 수술을 하고 옆면을 걸쳐서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옆면 쪽이 지방이 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쳐다봤을 때 팔의 외측으로 약간 도톰한 느낌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확인해 봤을 때 저희 병원처럼 팔의 앞면에도 이렇게 동심원이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옆면에도 이렇게 크리스 크로스 테크닉으로 집중적으로 360도로 둘러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하완을 제대로 흡입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에게 팔 재수술을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보면은 상완만 흡입을 하고 하완은 제대로 뽑지 않아서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하완 쪽으로 여전히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하완이 언밸런스하게 너무 두꺼워 보이고 넓어 보이는 이런 수술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면은 상완은 뽑고 하완은 뽑지 않으면서 마치 하완이 아령처럼 이렇게 두꺼워진 그런 모습으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이분도 저에게 하완만 지방흡입을 다시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상완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하고 하완을 뽑지 않아서 상완에 비해서 하완이 너무 두꺼워져 보이는 이런 상태로 저에게 재수술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팔도 상완에 비해서 하완이 상대적으로 두꺼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분도 팔 지방흡입을 이미 받았던 분인데 상완만 흡입을 하고 하완은 제대로 흡입을 하지 않아서 하완이 언밸런스하게 두꺼워 보였는데 저에게 재수술을 했고 나서 상완과 하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진 경우입니다. 하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흉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쪽에 뚫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흉터 없이 기본적인 팔을 하는 흉터 위치로 다 지방흡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하완 쪽에 흉터를 냈는데 켈로이드가 되면서 너무 이제 진해져 버린 흉터가 하완 쪽에 남으면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분이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완을 흡입하기 위해서 하완 쪽에 이렇게 무리해서 흉터를 내게 되면서 흉터가 이렇게 대칭으로 쪽 팔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팔 지방흡입 상담 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 5가지 중에 세 번째는 겨드랑이, 가슴형, 견갑골 부위를 넓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부위를 지방흡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의사가 수술해주는 범위는 의사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릅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견갑골 디자인이 너무 좁은 그런 디자인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더 넓게 해줬으면 더 지방도 많이 뽑고 브라라인 쪽과 가슴 옆쪽, 옆구리까지 넓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디자인의 범위가 좀 좁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견갑골을 했지만 너무 각져 보이는 이런 디자인도 문제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브라라인을 넘어서 위쪽 옆구리까지 넓게 걸쳐서 하고
하고, 옆모습에서는 꼭 가슴 옆쪽에 살이 많은 분들은 겨드랑이 쪽도 물론이지만 가슴 옆 그리고 약간 앞쪽에 위쪽 옆구리까지 걸쳐서 이렇게 넓게 해줘야만 나중에 지방도 많이 나오고 수술 결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견갑골 팔 지방흡입을 받으면서 견갑골까지 같이 지방을 했던 분인데, 뒤쪽으로 너무 좁게 지방흡입을 했거나 아니면 적은 양을 견갑골 쪽을 하면서 이쪽 등에 이렇게 주름이 접히면서 여전히 지방이 남았던 분인데,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면서 견갑골 위쪽 브라라인 그리고 위쪽 옆구리까지 넓게 제가 재수술을 해드렸는데, 수술 후에 주름도 많이 펴지면서 위쪽 옆구리까지 많이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지방흡입 시 꼭 알아봐야 될 네 번째 이런 거는 바로 흉터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팔은 여름에 반팔을 꼭 입어야 하기 때문에 흉터 부위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흉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흉터의 개수만을 평가하지 말고 개수, 크기, 위치, 진하기를 다 봐야 된다. 흉터를 생각할 때 꼭 이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팔 지방흡입 하면서 팔꿈치에 흉터를 냈었는데, 흉터가 너무 팔꿈치 주름에서 벗어나 있고 너무 진해져 버린 이런 흉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분입니다. 반대쪽 팔에도 이렇게 너무 진하고 큰 흉터가 팔꿈치 주름에서 벗어나 있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위쪽에 너무 진한 이런 흉터가 있었고, 이분도 마찬가지. 너무 흉터의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진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 흉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앞쪽도 이렇게 조금 더 숨겨서 안쪽 주름에 걸쳐서 흉터를 내주면 좋은데, 흉터에 벗어나서 흉터를 태바늘 정도 꼬맨 큰 흉터가 차렷했을 때도 이렇게 보이는 팔 지방흡입 흉터는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뒤쪽 겨드랑이 주름에 낸 흉터인데, 상담할 때는 겨드랑이 뒤쪽 주름에 뚫으니까 안 보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수술이 끝나고 보니까 주름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흉터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분입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도 주름에 숨기지 못하고 좀 위쪽으로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바늘 꼬맨 것도 문제지만 위치를 봤을 때 겨드랑이 뒤쪽 주름에 좀 숨겨서 냈으면 훨씬 완성도 높은 수술 결과일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흉터를 찾아보시면 수술 전, 수술 후에서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뒤쪽에 뚫었고 팔꿈치 주름에 있긴 있지만 팔꿈치의 가장 진한 주름에 작게 흉터를 내고 프로텍터를 대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마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팔 지방흡입 상담 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리프팅이 가능한지입니다. 지방이 적당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짐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킨이 얇거나 아니면 살을 많이 쪘다 빠졌거나 아니면 튼살까지 있거나 지방량이 많은 경우는 수술 후에 팔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처지지 않고 올릴 수가 있는데, 팔 지방흡입 후 늘어진 스킨을 리프팅 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고 수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에게 팔 지방흡입 재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이미 수술을 한번 하고 왔던 분입니다. 보면은 팔에 약간 내리고 찢긴 했지만 이 겨드랑이에서 떨어진 팔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진 스킨이 보여서 스킨이 늘어져 버린 상태로 와서 이것 때문에 스킨 절제술을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분이었고, 반대쪽 팔도 이렇게 탄력이 없긴 했지만 많이 늘어져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는 튼살도 많고 착색도 있고 이렇게 한 무더기가 늘어져 있던 상태였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저에게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접힌 것도 펴지고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겨드랑이도 조금 오목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팔꿈치 지방까지 늘어진 두툼함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리프팅이 되면서 늘어진 주름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오른쪽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늘어진 스킨과 지방이 있었는데 지방 흡입을 기술적으로 하면서 늘어진 게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이분은 이제 재수술이었는데 팔꿈치 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늘어진 게 있었는데 여기에 수술 받고 팔꿈치에 눕힌 팔꿈치 주름도 펴지고 늘어져 있던 지방이 수축하면서 늘어져 있던 팔꿈치 쪽에 이 무게감이 줄면서 많이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수술 후에 늘어진 것도 올라가고 겨드랑이 주름도 많이 펴지고 오목해진 겨드랑이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의 재수술을 받았던 분인데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게 재수술 후에
많이 리프팅 되었고 겨드랑이 있던 주름도 펴지면서 수술 결과에 만족했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등 주름도 펴지고 팔꿈치에 늘어졌던 스킨도 펴지면서 많이 리프팅된 케이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등 쪽에 이제 남았던 견갑골 쪽에 있던 지방을 빼주고 이런 주름들을 다 리프팅 시켜주면서 등주름이 많이 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리프팅을 시켜줄 수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팔 지방 흡입 시 체크해야 될 5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신중히 평가하면서 상담을 하고 병원을 결정하신다면 병원 결정에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을 하세요.